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당장 내일 하라라고도 헌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내일이어야만 하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탄핵 심판 기일도 25일로 못 박으며 헌법재판소를 거듭 겁박했습니다. 민주당과 연계되어 있는 민주노총은 26일을 총파업투쟁의 최후 통점 날짜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모든 재판에 대해서 신속성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왜 꼭 내일이어야만 하나? 왜 이렇게 헌재에 내일 선고하라고 압박을 요구를 하는가? 모레가 아마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기 때문 아니냐. 이것과 연결돼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김지욱 대표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글쎄 왜 내일이어야 되는가? 그게 반드시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관례적으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 2, 3일 전에 미리 예고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헌법재판소의 일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경찰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학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보다 하루 먼저 나는 것 또는 하루 늦게 나는 것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면 이에 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도 빠르게 이번 주 중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일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번 그 주 중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도 같이 기일이 잡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계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대표님 2심 선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 오전까지는 선고일 지정 이 통보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금요일 날 선고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가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의 선고를 본 이후에 선고일을 지정한다고 하면 비난을 크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요일 오전 이전에는 선고일을 지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선고하면 좋겠습니다만 마지노선은 금요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선고하면 좋겠다. 마지노선은 금요일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근데 내일 선고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공지가 되지도 않았고 연달아서 선고한 전례도 없고 민주당에서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만 왜 민주당은 굳이 내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내일 선고하는 거는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한나라 대통령을 파면할 수도 있고 복귀시킬 수도 있는데 도둑처럼 지금 이야기한 다음에 내일 그 선고를 갖다 한다? 이거는 말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주일 전에는 예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최소한 2, 3일 전에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일 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진짜로 있다고 치고 그 선고가 인용된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선이 있는 거예요. 대선. 그러면 대선이 언제 있습니까? 60일 이후 정도의 대선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레 그 선고가 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60일 후에 있을 대선도 중요하지만
본인에 대한 만약에 그 내일 모레 있을 공직선거법 판결이 1심과 동일하다라고 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대선이 언제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법원에게 본인의 재판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느냐. 내일 선고가 되면요, 대법원에 59일 주어진 거고요. 모레 선고가 나면 60일 주어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기대하고 있는 금요일이 되면 62일이 되고요. 일주일 넘어가면 69일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넘어가면 70일, 80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 게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데 끌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한 달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일에서 한 달 빼면 30일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30일이면 판결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40일이 되면 충분하고요. 50일이 되면 그때까지 못한다라고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법원 판결까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초급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문영배 재판관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월 14일 날 예정대로 선고가 났으면 대법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48일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30일 빼면 18일 동안에 어떻게 대법원이 선고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기대했던 건데 그게 난망이 되고 오히려 시간이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내일 대통령 선고가 있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보다 대통령 선고가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비록 겉으로는 무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지연을 비롯한 해괴한 공작을 해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사범입니다.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히 죄 대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사법부는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되었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죄 대표라는 표현까지 나왔네요.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를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도 급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연결해서 한다, 아니면 이걸 참고해서 한다, 이걸 고려해서 한다, 말도 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너무 헌법재판관을 폄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재판에 충실하게,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 받아들일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항소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시간적으로만 하면 법적인 절차만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3주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 항소심 결론이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국민들이 최소한 확인을 하는 것이, 대통령 만약에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후보가 될 입장에서의 어떠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되든 이번 저는 항소심 결과로서는 어떤 정치적인 변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예.